그날 밤 남편이 저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저를 마치 세상의 전부처럼 사랑했었죠. 하지만 결혼 직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오늘 사연은 정윤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희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죠.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공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그 사랑이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도 경험했습니다. 23살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 첫사랑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했고 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를 위해 모든 걸 걸었지요. 결혼을 약속했고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났습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그 여자의 집안이 우리보다 더 유력하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 아닌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다짐했지요.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그 어떤 남자도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저는 사랑을 뒤로하고 오직 일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남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저는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30대에 작은 가게를 차리며 사업을 시작했고 40대에는 전국적으로 매장을 늘리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자본을 모아 부동산에도 투자했고 그 덕분에 50대가 되던 해에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남들은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날 때 저는 홀로 사무실에서 다음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구들이 자식 자랑을 할 때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면 제 인생이 너무나도 외롭다는 걸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언젠가 변하고 사라지지만 제가 쌓아온 부와 성공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60대 후반이 되자 문득문득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잘 꾸며놓은 집도 값비싼 옷과 보석들도 늦은 밤 혼자 남겨졌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고 걸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운명이었던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는 공간에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낯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살짝 둘러보니 저 멀리 바텐더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또래의 중년 신사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이목구비, 강렬한 눈빛, 그리고
잘 다듬어진 수트까지.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의 시선이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리고 그는 다가왔습니다. 혹시 혼자 계신가요?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당한 태도,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흔한 접근 방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애써 담담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맞은편으로 천천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어떤 경험이죠?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도 직설적이었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진지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이 뛰고 있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렬했으니까요. 그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모에 대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세련됐다, 우아하다, 멋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절대적인 감탄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찾아 헤맨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피식 웃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하나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젊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마치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난 순간부터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심장을 직접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설렘을 느껴본 적 없던 제가 단 한순간에 그의 말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습관이 있으신가 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 말이 더 위험했습니다. 저는 젊은 남자들에게 빠질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감을 받아왔고 수많은 유혹을 가볍게 지나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보죠?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숨이 막힌다는 말. 그의 시선이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담담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해본 말 같네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제가 그랬을까요? 그럼요. 연애도 많이 해봤을 테고, 여자들에게 이런 말도 많이 해봤겠죠. 그러자 그는 테이블에 팔을 살짝 기댄 채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니까요. 그의 말투에는 장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흔한 억양도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모르게 다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어요. 당신은 내가 절대 놓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걸. 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침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서준혁은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한순간도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하루라도 제 얼굴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며 저를 바라볼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서준혁 씨. 그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도 단단한 손. 중요한가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길이 너무 강렬해서 도망치고 싶을 만큼 난 당신이 부담스러워요. 그는 제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천천히 얽어오며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네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도망치고 싶어도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조용히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당신이 내 앞에 있다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을 본 순간부터 난 멈출 수 없었어요. 당신이 아무리 밀어내도 난 당신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 뜨거웠고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서준혁 씨. 그 순간 그는 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동시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제 가슴에 닿아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돼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이성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현실을 따지고 감정을 억누르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은 애초에 꿈꾸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밀어내야 하는데, 아니, 도망쳐야 하는데, 하지만 저는 그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서준혁은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려왔다는 듯이 그의 눈빛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서준혁은 제가 오랜 세월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두려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안에서 피어나는 이 감정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희 씨, 왜 자꾸 저를 밀어내려고 하세요? 그가 저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손이 제 손끝을 스칠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나이가 많고 그게 중요해요? 그가 제 말을 자르듯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살며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저를 거부해도 도망쳐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함께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마치 세상에 저희 둘밖에 없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뺨을 감싸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그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마세요. 그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운명처럼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혁은 더욱더 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깊은 애정이 그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갈망, 그가 보내는 뜨거운 눈빛, 매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태도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랜 세월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저에게 그는 신기루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을 열자마자 그렇게 말하며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준혁 씨, 저는 당황했지만 그의 품속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저를 한순간에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 없이 어떻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달콤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빴죠. 나에게도 할 일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빴어요? 그가 제 손을 다시 붙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회사 일도 있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그래도 하루 종일 한 번쯤은 나를 생각하긴 했겠죠? 그의 물음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나올 법한 질문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실망이라도 할 것 같은 기색이었습니다. 그럼요. 저는 그의 기분을 맞춰주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안도한 듯 다시 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도 당신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의 애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사랑이란 원래 이런 걸까? 저는 그가 없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였던 내 삶, 외로움 속에 지내던 밤들, 그리고 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허전함. 그런데 이제 그는 저를 향해 없으면 미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었다. 그것이 너무나도 뜨겁고 강렬해서 가끔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의 사랑이 벅차오를 만큼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 친구 김혜정을 만났습니다. 혜정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젊은 시절부터 저와 함께 성장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함께 일군 동료이자 삶을 함께 나눈 친구였습니다. 윤희야,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그 남자가 좋아? 혜정은 카페에서 마주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혜정아, 무슨 말이야? 저는 살짝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혜정은 팔짱을 끼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알잖아. 그 사람 너무 젊어. 나이 차이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 저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정아, 난 지금 행복해.
정말로. 지금은 그렇겠지. 하지만 윤희야, 내가 평생을 노력해서 쌓아온 걸 그 남자가 무너뜨릴 수도 있어. 내 재산, 내 명예, 내 모든 걸 말이야. 그녀의 말에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혜정아, 준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정말 나를 사랑해. 정말? 너 그걸 확신할 수 있어? 저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정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하지만 그 남자가 내 진짜 행복을 위한 사람인지 냉정하게 생각해봐.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준혁이 저를 반갑게 끌어안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 사람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그는 저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 강렬했고 저는 그 사랑이 두려울 정도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그의 사랑이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집착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의 손길이 다정함이 아니라 소유일 수도 있다는 걸. 그의 따뜻한 눈빛이 언젠가는 위협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준혁은 저를 매일같이 만나러 왔고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불안해했습니다. 당신을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미칠 것 같아요. 그의 이 말이 처음에는 설레게 들렸습니다. 그의 사랑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조금 버겁기도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하면서도 세심하게 저를 챙겼고 저를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했습니다. 내 전부를 걸어도 좋아요. 윤희 씨만 내 곁에 있다면. 그런 그를 보며 저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나이 차이를 고민하지 않기로,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오직 제 마음이 가는 대로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적한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곳.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준혁 씨, 오늘따라 분위기가 더 좋네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조금 더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 씨, 나와 결혼해 주세요. 순간 바람이 멎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혁 씨, 저는 입을 떼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이후 난 단 한순간도 당신 없이 사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생각을 단숨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준혁 씨. 우리 결혼해요. 그 순간 그는 저를 힘껏 끌어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나와 결혼해 주시는 거죠? 네.
난 이미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품에서 저는 행복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만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더 설레고 바쁜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행복을 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 웨딩 촬영은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드레스는 당신이 원하는 걸로 골라요. 난 당신이 입는 건 뭐든 다 아름다울 테니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고 저는 점점 이 결혼이 제 삶에 있어 최고의 선택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주위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란 사람들도 많았죠. 20살이나 어린 남자랑 결혼을 한다며 다들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준혁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고 그가 저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저는 제 얼굴에 새겨진 세월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서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반대와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준혁 씨,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죠? 아니요. 그의 대답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는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건 끝이 없을 테니까요.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해변 마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곳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요.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그는 나이를 초월한 사랑을 믿었고 저 역시도 그의 사랑이 진짜임을 믿었습니다. 신혼여행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함께 웃고 골목길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으며 밤이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준혁 씨, 내가 너무 늙어서 힘들지는 않아요? 제가 농담처럼 묻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2번 다시 하지 마요. 난 윤희 씨 없이는 못 살아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사랑은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할 거라는 것을. 결혼 후의 삶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서준혁은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최상의 것을 준비했고 언제나 저를 공주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랑이 너무 벅차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지내온 저에게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제 인생을 새롭게 밝혀줄 태양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서준혁의 행동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요? 그가 퇴근 후 저를 보자마자 묻는 말이었습니다. 응? 그냥 친구 만나서 점심 먹고 왔어. 그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누구랑요? 혜정이랑. 왜 그래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만났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니까 그렇죠. 친구 만나는데 굳이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자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 난 당신이 너무 걱정돼요.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처음엔 그저 사랑이 깊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를 아끼고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그는 하나하나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일정은 뭐예요? 왜 전화를 그렇게 늦게 받았어요?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그의 관심은 곧 집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을 충전하려다 문득 서준혁이 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제가 묻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혹시 모를 위험한 연락이 있나 싶어서요. 위험한 연락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가진 게 많잖아요. 괜히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면 안 되니까.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미친 순간부터 저는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혁은 결혼 전과 달랐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 사랑은 이제 저를 속박하는 족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정이 저를 급히 불러냈습니다. 윤희야, 나 내 남편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혜정은 신문사 기자와 친분이 있어 서준혁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뭐가 나왔어? 혜정이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면 내가 직접 판단해. 저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야? 그 서류 속의 서준혁은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부유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사랑을 속삭이며 재산을 빼앗아온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도 서준혁이 아니었고 과거에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결국 이혼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온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저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미소가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당하지 않겠어.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저는 그날부터 태어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서준혁 앞에서는 사랑스러운 아내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감시했고 심지어 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듯 보였습니다. 요즘 따라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윤희 씨. 그가 어느 날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껴주니까 그렇죠. 하지만 속으로는 속삭였습니다. 곧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넘겼고 중요한 자산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경찰과도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서준혁의 과거 사기 행각을 밝히기 위해 그의 행적을 조사하는 중이었지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윤희 씨, 우리 이제 재산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준혁이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는 제 앞에 앉아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당황한 듯 문서를 확인했지만 모든 재산이 이미 제 손을 떠나 신탁으로 넘어간 걸 확인하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서명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얼굴로 변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였다고? 속인 건 당신이었죠. 난 그저 스스로를 지켰을 뿐이에요. 그는 순간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고 저는 재빨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경찰과 협조해 서준혁의 전력을 조사 중이었고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서준혁 씨, 당신을 사기 및 재산 갈취 시도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그는 소리를 지르며 저를 향해 다가오려 했지만 경찰이 그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대가예요. 서준혁 씨.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사랑을 끝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고만 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되찾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얻었네.